이게 어떻게 공정능력 수준이 최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심사원이가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도 몰라서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Q&A로 돌아왔는데요. 인증 및 실무에 관한 Q&A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심사원 및 컨설턴트는 공식적으로 인증 알려주는 남자가 유일한 점 참고하시며 해당 내용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만약 데이터가 50개이고 50개가 모두 동일할 때 수치값 없이 공정 능력만 예상한다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CP 값은 0으로 산출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왔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품질 경영기사나 산업기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CP는 공정능력 지수를 뜻하며 USL 빼기 LSL을 이제 식스시그마로 나눈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USL, LSL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USL은 어퍼 스펙 리밋이고 LSL은 로어 스펙 리밋입니다. 즉 규격의 상한치, 하한치를 뜻하는 건데요. 고객과의 협의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출하할 수 없고 당연히 판매할 수 없겠죠. 또한 CP는 규격의 상한치에서 하한치를 뺀 값을 이제 식세시그마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배의 표준 편차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정능력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CP는 치우침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능력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CP는 그 자체의 값만으로는 망대 특성 및 망소 특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CP만 계산할 예정이므로 사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만약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42, 53, 45, 44, 47. 이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CP를 구할 수 있나요? 차근차근 접근해 볼까요? 이 데이터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즉 샘플로 취급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평균은 뭐죠? 46.2죠. 그럼 이 데이터들의 분산은 뭐죠? 17.7이죠.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요? 4.1이 나오네요. 이런 기초 통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잠시 말씀드리지만 품질 업무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모르면 절대 깊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사항은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데이터의 분포, 계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개의 데이터를 샘플로 취했다고 가정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CP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 데이터들만 있을 때 CP를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죠. 왜냐면 규격을 제가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CP는 공정능력 지수입니다. 해당하는 공정상 품질 달성에 대한 수준을 보고 싶은데 수준을 보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스펙을 2가지 버전으로 잡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LSL을 42, USL을 50으로 구성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LSL을 30, USL을 60으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는 CP를 구해보면 0.32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CP가 1.19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상태에 대해서 CP값만 볼 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나요? 1번 CP가 0.3이면 사실 형편없는 상태죠. 해당 공정은 가동하지 못할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규격이 42초가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5개 중에 3개의 데이터만 규격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42 이상 50 이하라고 하더라도 42는 사실 완전한 정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CP는 어떤가요? 30초가 60 미만이라고 본다면 5개의 데이터 모두 규격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제품의 특성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규격 대비해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CP의 계산 결과 값만 봐도요. CP 값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크죠. CP 값만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 공정진행 상태, 공정진행 결과보다 두 번째 공정진행 상태, 공정진행 결과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CP나 CPK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향후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통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본 강의가 매우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쉽게 해석해주는 컨설턴트나 심사원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데이터의 값이 모두 동일할 때 공정 능력의 값은 우수하다고 보지만 CP는 0이 나와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이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5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균이 뭐죠? 5. 분산은 뭐죠? 0. 표준 편차는 뭐죠? 0. 자, 그러면 스펙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SL 4, USL 6, 두 번째로 LSL 1, USL 10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P는 뭘까요? 2를 0으로 나눠야 됩니다. 2를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이는 극한의 개념으로 가야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극한의 개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은 0으로 갈 때 n분의 2죠. 답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한대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심사원이나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도 몰라서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의 CP는 무엇일까요? 9를 0으로 나눠야 됩니다. 역시 동일하죠. 무한대로 커집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엑셀 등의 프로그램 사용이 미숙하시거나 혹은 극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 숫자나 0으로 나눠보세요. 특정한 오류값이 나오죠. 엑셀의 이 오류값은 분모가 0일 때 해당 값이 무한대로 커지므로 연산 자체가 불가해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본 사항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즉 이분의 처음 질문인 데이터가 50개이고 50개가 동일할 때 공정 능력만 예상한다면 완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CP 값은 0으로 산출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은 그 질문 자체에 이미 오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2개건 50개건 100개건 무한대건 개수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거고요. 핵심은 단일 값을 가지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한 CP 값의 처리 결과이죠. 하나의 상수로 이루어진 n개의 데이터는 표준 편차가 0이기 때문에 CP는 당연히 무한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동일한 값만 나오면 CP를 산출할 때 필수적인 규격은 그 제 의미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5만 계속 나온다면 스펙이 1에서 10이든 2에서 8이든 4에서 6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스펙이. 계속 5만 나오는데. 스펙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 5만 계속 데이터로 나온다는 말은 이걸 실무랑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규격 대비해서 계속 중앙값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해당 공정은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생산 결과 내가 의도하는 조건대로 계속 타겟값으로 생산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므로 CP가 무한대로 나온다는 말이 되고 CP가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공정 능력이 너무 좋고 너무 생산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님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이게 어떻게 CP가 0이 나올 수 있겠어요? CP가 0이라는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공정 능력 수준이 최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값들만 계속 생산되고 다른 값들은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게 공정 능력이 0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ISO 9001 심사원에게 기초 통계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라는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나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기초 통계의 지식이 요구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원은 기초 통계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 제조업에서 이런 통계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원 자격이 좀 더 까다로워져서 아무나 심사원이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제가 왜 심사원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오늘은 CP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기업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시는 심사원이나 컨설턴트를 통해서 인증심사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강의를 어떻게 제공해드릴지 항상 고민하는 인증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